우선 조나단, 양반이 뭔지 아시나요? 양반. 네, 조선사의 뭐 양반. 조선사의 양반.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양반은요, 고려 시대 때 처음 생긴 말입니다. 이 놀라는 표정. 이걸 한자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걸 좀 풀어볼게요. 양반, 이것은요 바로 무반과 문반을 합쳐서 양쪽에 있는 반이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군인, 경찰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무신이 속한 곳을 무반. 이쪽 문반은요, 뭐 오늘날 공무원 또는 뭐 법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문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려 초기만 해도요, 이렇게 뭐 문신, 무신 체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반, 문반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 부서를 좀 나누고 전문화, 분업화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고려도 점점 이제 발전하니까 나라의 정치를 맡을 문신, 군사를 이끌 무신 이런 분업화가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벼슬, 이 벼슬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 양반들의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품계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품부터 시작되는데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구품, 정구품, 정팔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 품계가 정일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이 구품에서 삼품까지는 뭐 문신도 가능하고 무신도 가능했죠. 자, 그런데요, 문신과 무신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최상위 등급인 1품과 2품. 여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신들이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이 종 1품과 종 2품에는요, 제추라는 게 있습니다. 제추. 네, 제추. 자, 이게 제추는 뭐냐면요, 왕을 제외하고 고려에서 제일 높은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했고 왕의 최종 결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요, 제추가 있는 제추회의. 자, 그러니까 이 제추회의는요, 고려 사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좀 이렇게 거칠게 비교를 한다면 대통령 주관하는 국무회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려 시대는 제추회의 이런 모습으로 나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품, 2품은 누구만 된다? 주로 누구였다? 문신. 그렇죠. 결국 문신들만 제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무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무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괜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왜? 대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문방관직을 가져서 차라리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문무의 분업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업 체제로 이제 고려시대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고려는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지금 높은 쪽에서 정책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 무보다는 문을 중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신과 무신 사이에 와장창 금이 가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요, 무신 정중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중부, 오늘 이 무신 정변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자, 저는요, 이 정중부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 예원 씨가 읽어주실 텐데,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우리 동현 씨를 좀 떠올리시면서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신 정중부. 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왔어. 지금이. 자, 그럼 한번 지금 읽어야 돼요. 지금이죠, 타이밍 지금. 없어. 자, 그의 용모가 웅장하고 뛰어나며 오! 눈동자가 네모났고 이마가 넓었다. 살결이 희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신장이 7척이나 되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오, 두려워, 두려워. 비슷하잖아요. 그죠? 오, 우와. 두려워. 오, 두려워요. 두려워. 자, 정중부는요, 외모부터요,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 몸집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신 정중부가 당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끌 견, 용, 룡, 즉 용을 이끄는 군대. 용은 곧 뭘 상징하죠? 왕.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 이 왕을 호위하는 군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견룡군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청와대 경호실 이런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중부가요, 바로 이 견룡군의 장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1144년 음력 섣달 금운밤, 38세 정중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중부가 이를 바드득 걸면서 평생을 두고두고 기억할 아주 추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오, 정중부. 정중부입니다, 여기. 오, 취했어. 오호, 취했어, 진짜. 뭐야? 아니, 수염을. 무슨 일일까요? 아, 너무 기분 나쁘죠. 지금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너무 화나고 그럼. 치욕스럽고 네. 더 무신들끼리 막 뭉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수염을 태우는데 왜 가만히 있죠? 아 근데 알아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색하면 아우 저 속 좁아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태운 사람이 뭐 계급으로 치면 어떤 계급이길래 저렇게? 일단 지금 옷부터 다르지 그죠, 않습니까? 달라요. 이건 어떤 옷인가요? 누가 입으신 옷? 뭐 무신들이 입겠고, 바보. 아까 초 들고 온 사람은 문신. 문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섣달 금은밤,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왕이 연회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하가 정말 자유롭게 즐기는 연회 현장에서 한 문신이 촛불을 들고 와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겁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김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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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사서에도 기록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정중부의 수염.
그런데 그 수염을 태워버린 김돈중은요. 어허.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정말 새파란 새내기 문신이었습니다. 무례하다 무례. 예. 그죠? 화가 뽀록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수염을 태운 김돈중이 아니라 오히려 수염이 불태워진 정중부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네. 자, 왕이 정중부에게 벌을 내리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 그쵸? 좀 더 어렵긴 하네요. 오히려 정종부에게 벌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인데 벌을 내리고 한 거예요. 그렇죠. 정종부의 표정이 갑자기 정색이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즐거운 자리에서 아, 표정이 왜 그래? 뭐 그냥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정색하고 분위기 망쳐? 뭐 분위기를 이런 거. 망치네. 왜 정색하고 그래? 야, 참 나쁘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저희도 너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더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나단, 땡. 아하. 이거는 갓 들어온 그 새내기 문신의 부모님이 왕이나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인 거죠. 도현 씨 정답. 네. 정확히 맞췄어요. 네. 네, 바로 김돈중의 아버지가 이 고려사의 아주 빵빵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힌트인데, 저 하나 읽었어요. 읽었어요? 뭐? 3. 어? 9, 사. 4, 2. 삼국사기. 역시 아니 맞습니다. 뭐 역시 다. 바로 삼국사기. 네. 조나단 이게 삼국사기 안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에서 책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지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우리나라 고전 역사서 가운데 스테디셀러인 이 책,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진짜 귀한 자료네. 맞습니다. 바로 이 왕의 명령으로 이 삼국사기를 엮은 사람이 김돈중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사실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삼국사기 하면 누구냐? 김돈중의 아버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김부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당시 이 김부식은요,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고려 문신 중 최고위직 문화시중이었습니다. 아까 그 품계에서 그 관리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종1품에 해당하는 문화시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중 최고 권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시입니다. 4시요? 내시. 전하 그 4시? 자, 이 김돈중은요, 과거에 2등으로 합격했는데 왕이 김부식의 아들이라고 1등으로 올리고요, 곧장 내시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나단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떻게? 전하. 저희 아버지가 김부식이옵니다. 아니,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 아닙니다. 보통 이 환관 그리고 내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환관과 내시가 완전히 다른 직책이었습니다. 환관은요, 누구냐면 방금 지금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남성 구실을 못하게 된 사람을 환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천민 출신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뭐 궁궐 청소, 심부름 같은 이런 잡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환관입니다. 반면에 내시는요, 과거나 음서를 통해 선발된 문신, 즉 왕명의 전달, 호위, 왕실 창고 감독, 정말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정치적 출세가 보장된 문신들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맞아. 그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고려 죄송합니다. 좋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제가, 고려 내시. 자, 아버지 김부식은 문신의 최고봉 문화시중,
아들 김돈중은 엘리트 새내기 내시로 결국 부자 모두 문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돈중에게 이 수염이 태워진 이 정중부,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내 이놈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이놈 하고 김돈중의 주먹을 휘두릅니다. 김부식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김돈중의 잘못 뭐 이런 건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로지 김돈중을 때린 정중부 엄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지금 김부식의 이 요청을 듣게 되니까 김부식 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요, 일단 김부식한테 알겠어. 이거 뭐 그렇게 하겠어. 뭐 벌 주겠어. 라고 이야기했고 뒤로는요, 정중부가 이 벌을 받지 않도록 빨리 좀 도망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 어린 문신에게 이 수염이 태워진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던 정중부의 마음. 이거 어땠을까요? 역사서에 당시 정중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서러웠을 것 같아. 정중부는 이 일로 김돈중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중부는요, 김돈중에 받은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건은 무신들이 문신들에게 큰 분노를 품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수염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고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인종이었습니다. 인종.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의종이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종이 바로 무신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듭니다. 자, 과연 인종의 아들 그 의종, 이 의종과 무신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아버지 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아들 의종. 그런데요, 사실 이 의종은요, 왕의 자질을 닦기 위한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이 아버지 인종은 이 아들이 이 아들은 이거 왕위 부담 이거 감당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또 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첫째 아들 의종이 아닌 의종의 동생을 다음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의종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후계자였습니다. 처음 태후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왕이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사랑해서 이 자신이 아닌 동생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의 스승이자 인종의 신님이 두터웠던 그 신하가 다행히도 의종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신이 의종 잘 보살필 테니 의종한테 힘 보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의종은 겨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의종은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다가 겨우 왕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고 왕이 되었으니 나 이러다 잘못하다가는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본능적인 불안, 이런 불안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서 힘이 돼주고 지지해줄 세력, 바로 측근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거지. 그죠? 자, 그 첫 번째 측근 세력, 용을 모시고 다니는 누구? 용군. 이야, 좋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군 결령군입니다. 자, 의종은요 잦은 훈련을 통해서 이 결령군을 강한 부대로 만들었고요. 친위군의 세력을 키워서 왕권을 강화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환관과 내시. 의종은요 이들에게 관직을 주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또 이 궁궐 내에 든든한 지지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겁니다. 환관은요 이 조정 신하들을 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의종한테는 꼭 필요한 세력이었죠. 자, 또 연애 갑니다. 멀리도 가네요. 아이고야. 아. 뭐야 같이 우리끼리 아니요. 더 즐겨보십시다. 자, 이 왕의 호위 임무를 수행했던 결령군은 물론이고요. 상장군과 대장군처럼 이 고위 무신도 호위를 서야 되기 때문에 연애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에서 또 겨울엔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경비를 서야 했던 것이죠. 아이고. 이 게다가 이 연애를 좋아하는 왕은요 경치 좋은 곳에 연애를 위한 정자, 연못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때 동원되는 인력 누군지 아세요? 무신? 맞습니다. 와. 백성들도 있었지만요 여기에 군인들도. 어유 나라 지켜야 되는데. 너무해요. 자, 이 공사에는요 군인이 동원됐는데 중미정이란 정자를 지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요 식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해서 왔는데 당시 한 군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 밥을 이렇게 한 숟갈씩 모아줘서 겨우 그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인의 아내가 일터를 찾아왔네. 그리고 친해진 사람들과 같이 먹으라면서 음식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아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런 음식 이걸로 장만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아내가 이런 걸 준비했지? 오.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내를 추궁합니다.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음식을 마련했어? 혹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해서 얻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왔는가? 아내는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말없이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고았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수염 사건. 두 번째 머리카락. 정말 너무 부당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소외당한 서러움과 멸시로 차곡차곡 쌓인 분노.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신들이 정변, 즉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